네, 안녕하세요. 루니아이온 대표원장 닥터고구마 현수환입니다. 오늘은 울세라피 프라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울세라피 프라임, 이전 세대가 울세라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하이프. 거기서 울세라피 프라임으로 한 단계 버전업이 되면서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멋있어졌어요. 이전 울세라는 굉장히 투박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참 오래된 기기니까. 요번에 리뉴얼 되면서 외관이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고, 일단 무엇보다 화면이 되게 색색하고 크게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이 고객님들의 피부에 요 단자를 대면 초음파가 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근막을 보고 샷을 쏘는 그런 부위예요. 이 부분이 되게 색색하고 잘 나오게 되면서 근막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1에서 2로 바뀌면서 샷이 좀 빨리 나가요. 샷이 좀 빨리 나가고, 제가 느끼기엔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통증 자체도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면 안 해도 괜찮은데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울세라 1에 비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부터 시술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울세라 디자인 먼저 진행해보고 시술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먼저 그려놨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항상 리프팅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신경 쓰여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옆볼이에요. 여기는 광대부고요. 이쪽 아래는 저작근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기 있는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광대가 뼈가 받치고 있으니까 볼록한데 여기는 쑥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방과 근육으로 사실 볼록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라인이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이 부분은 시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더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하지 않고요. 여기를 들어 올려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여기 지방층이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를 메꿔주는 효과를 살짝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올리고, 그리고 광대부, 여기는 뼈가 있지만 뼈라서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누르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서 요 라인을 매끈하게 맞추는 게 저는 가장 신경 쓰는 부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쓰는 부분이 보통 많이 턱 라인을 좀 많이 신경 쓰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방을 살짝 눌러놓고 여기를 살짝 당겨가지고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옆볼 부분, 그리고 팔자를 타면서 이쪽 부분, 요 앞볼살이 좀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쪽 부분이 지방이 빠지면서 꺼지게 되면 여기 심부볼이라고 많이 하죠. 심부볼이 조금 드러나게 되고, 여기 팔자부터 시작돼서 여기 살이 좀 꺼지면서 뭔가 이 라인이 보이기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심부볼이랑 합쳐서 요렇게 뭔가 살짝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탄력이 떨어졌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들어가는데요, 심부볼을 조금 이렇게 올리고, 팔자는 라인을 위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요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당겨갈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좀 당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요런 걸 신경 쓰면서 시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새로 나온 울세라피 프라임 인형인데 최근에 왔어요.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주던데 아프면 누르면 신경이 살짝 분산되면서 좀 덜 아파진다 라는 그런 장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돌려보시고 시작할 텐데요, 처음은 4.5mm 팁으로 진행할 거예요. 팁은 저희 총 4.5랑 3.0 두 개 정도 사용할 것 같고요. 사실 옛날에 슈링크 받았었잖아요. 네. 슈링크랑 비교했을 땐 좀 어때요, 통증이? 조금 더 시린 느낌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픈 것 같아요. 생각보단 괜찮고. 네. 슈링크가 한 5 정도라고 치면은 이거는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약간 뼈가 좀 시린 느낌만 있고, 뼈가 시린 느낌만 있고, 네, 뭐 크게, 엄청 아프다는 느낌은 별로 네, 없다. 맞습니다. 예, 치과 간 듯한 느낌이 좀 나죠. 네, 맞아요. 뭔가 뼈가 찌릿한 느낌이고, 다른 뭐 주사 시술이라든지 리프팅처럼 직접적으로 아프다, 뭔가 따갑다 막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초음파 시술 자체의 특징이 이런 뼈에다가 시술하게 되면 굉장히 이빨 시린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치과 간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불쾌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프다라는 느낌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특징이 원래 있는 거고, 사실 슈링크랑 비교를 하면 울세라가 좀 많이 하이엔드 장비긴 하죠. 근데 울세라가 악명이 좀 있었던 거는 수면 울세라를 좀 많이 하니까 요즘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공포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수면할 정도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않네요. 네, 수면할 정도는 전 아니라고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고 울세라피 프라임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덜 아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수면 울세라 없나요?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시면은 생각보다 받을만 한데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할 수 있다면 수면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시술을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물론 아프신 분들 수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강도 4.5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강도가 4.5가 아니라 침투 깊이가 4.5mm라서 얘가 4.5mm 팁인 거예요. 많이 아픈가요 지금? 아니요. 깊을수록 좋은 건가요? 깊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4.5mm 깊이의 근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땡겨 올린다, 난 땡길 거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 때는 4.5를 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방층에다가 얘를 가해도 지방이 살짝 쪼그라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4.5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세라를 받을 때 생각하는 그런 효과들이 거의 다 4.5mm 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3.0도 쓴다고 했잖아요. 4.5가 아까워서 3.0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팔자를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신경다발이 지나가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 여기 신경이 나오고 이렇게 신경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은 4.5mm 팁으로 좀 세게 하는 경우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팔자 같은 경우는 3.0mm 팁으로 좀 얕은 층으로 신경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살짝 당겨놓는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턱라인이나 옆쪽 라인 잡을 때는 4.5를 주로 많이 쓰고요. 안쪽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 싶을 때는 3.0mm를 주로 사용합니다. 전 사실 궁금한 게 기본적인 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네. 리프팅이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럼에도 울서마시가 다들 좋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길래 다들 좋다고 하는 건지 다른 고가 리프팅 혹은 저가 리프팅이랑 비교했을 때 울서마지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울서마지가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걔네들은 약간 선전 효과가 좀 강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처음 나온 리프팅 장비들이에요. 이 모든 리프팅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프라고 부르는 초음파 리프팅 장비의 원형이 울세라거든요. 그래서 슈링크가 이 울세라를 베껴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비슷하게 따라서 잘 만든 장비죠. 그래서 입문용 초음파로 많고 이 외에도 초음파류 리프팅 장비가 리니어지 텐서마, 리프테라 뭐 종류 되게 많은데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근막이나 지방층에 열점을 찍어서 리프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서마지는 고주파 리프팅의 원류인데요. 고주파 리프팅은 여기서 좀 길게 설명할 건 아니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콜라겐 재합성을 하고 피부 재생 효과를 만드는 그런 고주파 리프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마지류 장비들이 이제 올리지오, 덴서티, 볼류머 종류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다 뿐이지 원리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초음파 리프팅 그리고 고주파 리프팅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고객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초음파 리프팅은 중력에 저항하는 리프팅이다. 그래서 좀 땡겨 올리고 싶고 지방을 조금 줄이고 싶고 내 얼굴을 좀 작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 저는 초음파 리프팅을 추천을 하고요. 선생님 저는 피부가 너무 탄력이 떨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주파 리프팅을 추천을 합니다. 이외에 좀 다른 게 이제 뭐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레이저 리프팅인 티타늄이라든지 다양한 장비가 있지만 울세라랑 서마지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슈링크랑 뭔 차이냐라고 하면은 강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0.9줄로 되어 있는데요. 저게 에너지 단위거든요. 저거를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슈링크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 단위가 0.5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올린다 치면은 저는 좀 세게 사용하는 편이라 0.7줄까지 사용하는 편인데 울세라는 시작 단계가 일단 0.9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에너지를 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층에 더 잘 넣을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슈링크 같은 경우는 받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3번 받아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기간이 한 달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울세라는 1년에 한 번 받는 시술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1년은 안 갑니다. 1년은 안 가고 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좀 아픈가요 지금? 사면하네요. 전에 뭐 신경 손상 때문에 사용한다고만 말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좀 얕은 층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피부 표면이 타이트닝 되면서 피부 결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5로 땡긴 곳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요거보다 더 얕은 거는 1.5mm 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눈 밑에, 눈 밑이나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해요.
눈 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해드릴까요? 알겠어요. 아니요, 궁금해서. 보통 얼굴 전체 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300샷으로 하면은 눈 밑은 안 들어가고 3.0이랑 4.5mm 팁 주로 사용해서 4.5로 턱 라인 쭉 당기고 3.0으로 팔자 쭉 당기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5mm 팁은 아이 울세라라고 해가지고 따로 팔아요. 네, 팁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아이 울세라까지 해드릴게요. 눈 밑에 하면 사실 뭐가 좋은 거예요? 눈 밑에도 이제 리프팅이 되는 건가요? 그쵸. 눈 밑에 탄력이 떨어졌을 때 피부 타이트닝이 된다고 보면 되죠. 피부가 살짝 타이트닝 되면서 이제 열점 찍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거든요. 피부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회복 과정에서 좀 더 과회복되면서 피부가 옛날보다 더 튼튼하게 회복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눈 밑에다가 아이울세라를 받으면 탄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탱탱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얕은 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웰치 현상이라 해가지고 팁 자국이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생겨났다 해도 금방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화상 같은 건가요? 화상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쪽이 붓습니다. 살짝 동그랗게 또도도도 부어오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볼페임이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솔직히 화상 본 적 없어요. 시술 똑바로 하면 사실 화상 입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슈링크를 신규 원장님이 하셨을 때 팁 자국대로 화상이 난 적이 한번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사실 본 적 없긴 합니다. 그래서 화상은 크게 엄청 무서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볼페임은 아까 제가 디자인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볼페임이 어떤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가 들어가요. 실제로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쑥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서 울세라가 옆볼에 있는 지방을 소멸시켜가지고 볼페임을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로 지방 소멸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닝 되면서 이게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볼페임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일단 안 생기게 시술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생겨서 그런 부작용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울세라 시술을 완료했고요. 이제 젤 닦아드리고 마무리 도와드릴 건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좀 살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지방을 조금 줄여놓고 싶다, 턱 라인을 좀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효과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40대나 50대 여기가 좀 처졌어, 여기를 나 당겨 올리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추천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옆볼의 페임이 좀 많이 심하신 분들,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골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땅콩형인데 저는 받아도 될까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다 하면서 이걸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땅콩형이신 분들은 오히려 받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살이 너무 별로 없다, 이런 개념이시면은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까지 말씀을 좀 도와드려 봤고요. 울세라피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시술이니까 전 많이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받을만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